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타로를 보려고 하는데요. 곧 나를 찾아올 기쁜 소식. 3달 안에 나를 찾아올 기쁜 소식으로 이번 타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타로 카드는 제가 정말 많이 쓴 거의 한 1년 반 동안 저희 주력 덱이었던 타로 카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뒷면이 예쁜 카드고요. 이렇게 할 때도 싹 펴지는 맛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타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뽑는 방식을 통해서 타로 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번 리딩을 할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리딩을 진행할 거고요. 제가 이제 타로 카드를 뽑는 동안 이 카드가 내 카드다 하시는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의 카드를, 대표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4장의 카드 중에 이 카드가 내 카드다. 이게 곧 나를 찾아올 아주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게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무작인데요. 1번부터,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대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뽑아주신 분들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워 카드가 나왔죠. 3개월 안에 나를 찾아올 기쁜 소식인데 뭔가 이 카드 이미지만 보면은 용이 불을 뿜고 난리가 났어요. 탑이 막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이게 뭘 뜻하는지 저도 좀 처음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찬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시커님들께서는 지금 직장이라든가 이제 일을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나의 진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 3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내실 게 아니고 연말까지 좀 쭉 끌고 가셔야 된대요. 근데 연말까지 가면 한 11월쯤에부터 해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점점 잘 풀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장 밝아지기 전에가 제일 어둡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내가 가장 힘든 시점인 거예요. 이때 나를 찾아오는 연락도 처음에는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연락이에요. 어떤 연락이냐면 나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대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일단 첫 번째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진 애인, 나의 뭐 지난했던 연애 상대 있죠? 혹은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짝사랑 상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두 번째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너 그거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악담을 퍼부었던 상대방이에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나의 성공을 사실 시기질투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당황하실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재회를 원치 않으시더라도 일단 재회 연락 운이 들어오고 혹은 내가 이제 나는 좀 내 일 바쁘아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받고 싶지 않았던 연락이 사실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쁜 연락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런 연락이 나왔을까요? 라고 해서 놀라실 수가 있는데 좀 연말까지 쭉 끌고 가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바쁜 와중에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잊혀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시커님이 이미 너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잘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사람 내가 볼 때 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너 나랑 헤어지면 잘 못 살아. 너 나랑 떨어져서 새로운 사업체를 꾸리거나 뭐 다른 회사 가면 너 잘 안 되라고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일을 하나하나 너무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렇게 불안한 사람의 연락이 나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커님도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연락 오는 사람이 고집을 뜻하는 카드가 2개가 떠요. 이 사람의 고집은 그래서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시커님조차도 이제 단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오히려 투지가 불타오르시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던 연락이 이렇게 딱 뒤집어 보니까 나를 더 불타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카드를 뽑으면서도 느꼈는데 여름에도 좀 많이 땀 뻘뻘 흘리면서 엄청 일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진짜 바쁜.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대요. 나의 개인적인 업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밑에 통솔해야 되는 인원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내가 팀장으로 있었고 밑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다 같이 이제 데리고 나왔다든가 그런 식으로 통솔해야 될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진로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진대요. 혹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된다든가 해서 내가 웹소설을 쓰고 있고 이분은 웹툰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각색을 잘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바쁘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점점 내가 연락을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혹은 어떤 사람이 나의 진로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랬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점차 치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그런 불쾌한 연락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잘 끊고 나온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 정말 강인한 분들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여기 3 오브 펜타클에서도 보면 귀여운 강아지 3마리가 같이 저금통에 이렇게 코인을 하나씩 넣고 있죠. 협업을 하는 일이 반드시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좀 통솔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통솔을 너무 잘하실 수 있고 전문가로 우뚝 서실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건데 요거는 딱 3개월만 받기 때문에 초여름엔 좀 힘들 수 있는 거지만 여름까지 계속 버닝을 쭉쭉쭉쭉 가을에도 쭉쭉쭉쭉 하시면 11월 겨울부터는 정말 꽃 피우실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내가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협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주의점을 한 번만 더 뽑아볼까 해요. 내가 이 협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아유 근데 진짜 사공이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실 수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잘 끌고 나가려면은 내가 리더가 돼야 돼서 이렇게 쭉 내가 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통솔을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학생들을 좀 통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뱃사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좀 더 피력을 하는 게 중요하대요. 내가 알고 있어. 이거는 묵묵히 나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러면서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해서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많이 속상하실 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일적으로 정신사납고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를 시기질투하는 사람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봤을 때야말로 그렇구나. 타인이 봤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를 더 깨달으실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일본 분들은 11월까지 고생을 하셔서 어떡해. 그래도 진짜 11월까지만 어떻게든 진짜 묵묵히 한 길만 파고 가세요. 그러면 사실은요
제가 킹 오브 펜타클이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또 나오는데 이미 나는 갖고 있대요. 난 이미 잘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시커님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가는 거를 밀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뱃사공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듣다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살짝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모셔널한 터치를 싹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시간에 가져서 좀 차를 마셔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분한테 내 주장이 맞지만 사실 그래요. 맞아요. 시간의 주장이 맞지만 잘 의견이 합치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오히려 한번 돌아간다, 좀 쉬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잘 해결이 될 거라고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커님께서 뚝심을 갖고 쭉쭉쭉 밀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이렇게 한번 그러면 리딩을 맞춰볼게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요 재회에 관련돼서도 혹시나 해서 타로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봤었는데 재회는 안 하실 거로 보입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뻗어줬던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게 맞지. 너 나 신경 못 쓰는 것 같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만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내가 아파하길 바래? 그런 사람 너무 괘씸하잖아요. 시카님은 겨울부터 너무 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리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예나입니다.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 처하신 상황이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가장 맞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 틀은 같습니다. 이분들은 플러팅에 정신을 못 차리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의 플러팅이냐? 정말 잘생겼고 정말 미인인 분들의 그런 플러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남자분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좀 진하고 키가 크고 되게 남자답게 생기신 분, 그렇게 좀 잘생기신 분을 만나시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상대방 분이 여자분이라고 하시면은 좀 보이시한 매력의 쿨한 계열의 그런 여자분을 만나시게 된다고 해요. 이분들 그래서 제가 리딩하면서 너무 설렜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신념이 강한 분들의 플러팅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보통 어떤 외모일까? 어떤 성격일까를 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에이스 오브 완즈,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에이스 오브 컵스 이런 식으로 진짜 원소 그 자체인 카드들이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서 뒤에서 다른 생각 안 하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나 마음에 들어 직진하고 싶어라고 하면 직진하는 스타일, 이런 분의 플러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시커님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기본적으로 좀 안 하려고 하시는 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예. 뭐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전 연애가 좀 나쁘게 헤어지셨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애는 무슨 연애야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정말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오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하시네요. 기본적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사빠 그만할 거야 혹은 얘랑은 안 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상대방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회는 아닙니다. 재회는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너무 갑작스러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나랑 꽤 인연이 깊었던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 연애, 직장 동료, 뭐 아니면은 뭐 관계사 사람이라든가 뭐 같은 건물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이라든가 이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직장과 관련된 사람이라든가 혹은 같은 학교, 같은 대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남사친일 수도 있고요. 여사친일 수도 있고, 이게 짝사랑 상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시커님이 살짝 한 소끔 좀 꺼졌을 때, 짝사랑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였던 관계여도 내가 좀 호감이 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살짝 아니야 이제는 나 혼자 이런 짝사랑 그만할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뭐 같은 학교 친구라면은 얘가 처음에는 내 이상형이 맞았던 거예요. 확실히 시커님의 외적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마음이 같잖아요, 사실. 외모가 이렇게 너무 내 취향이고, 성격도 되게 깔끔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솔직히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거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어? 얘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더 다가오지 않는 거야? 좋아하면 다가와. 우리 알아가 볼래? 이렇게 깨끗하게 딱 직진을 하는 분의 그런 걸 온다고 합니다.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없는 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적어도 내가 자주 가는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앞에 자주 가는 골목, 뭐 우리 학교 앞에 자주 가는 골목에 새로운 카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갔더니 너무나 내 스타일인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딱 응대를 하니까 내가 마음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당연히 내 학교 친구들, 내 회사 친구들, 뭐 내 동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카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사장님한테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입덕을 부정하는 거지. 이분과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 이 사람과는 안 이어지겠지라고 했지만 상대가 내 시선을 캐치해서 나에게 좀 온다든가. 그리고 이분과는 기본적으로다가 어떻게든지 내가 연락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굉장히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친구 혹은 뭐 같은 학교, 회사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일적인 걸로 왔는데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게 또 밥이 되고 영화도 되고 뭐 데이트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설렜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커님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사랑하시는 일 관련된 거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다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시커님은 또 이분을 좀 입덕을 부정할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같은 업계, 동종업계 일을 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별개로 내가 아예 다른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취미가 내 이전 연애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취미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 이 취미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같이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시커님이 서서히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동종업계 일을 하는데 동종업계 일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 부담스럽지 않게 네가 지금 하는 일 어때? 나도 같이 알아가 보고 싶어.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절대 선 넘지 않고 깔끔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열리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에 부정당했던 취미를 이 사람은 같이 알아가 보고 싶어라고 해서 뭐야? 이 사람 좀 다르네? 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타로를 보다 보면 개인 타로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직진남, 직진녀 이렇게 매력 있는 분이 왜 나를 좋아해요라는 그런 질문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로서는 우리 시카님들 매력이 뿜뿜 넘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제 그런 걸 타로 카드 점을 통해서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나는 어떤지 한번 뽑아볼까요? 근데 굉장히 나는 그랬구나. 우리 시코님이 되게 연애에 철벽으로 보이셨대요. 그런데 그 철벽을 넘어서면은 아픔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품어주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제가 직진남 직진녀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이분이 아, 나 너랑 사귈 거야 라고 들어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 당신 취미가 뭐예요? 지금 하는 일 뭐예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와주고 아, 대단하다, 재밌다, 나도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구처럼. 근데 친구는 친구인데 살짝 이성적 텐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좀 해주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자기가 품어줄 수 있는 걸로 보였대. 아하, 그리고 확실히 외적으로도 이상형이었대요. 우리 시커님이 외적이 이상형이었어. 그랬구나. 우리 시커님이 하시는 일, 취미, 뭐 그런 게 좀 뭐라 그럴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관심을 막 보이면서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 이런 걸 볼 때 더 마음이 갔대요. 그래서 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자기가 보는 우리 시커님은 좀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시커님 자체는 아, 연애도 안 할 거고 지금 내가 뭐 사람 만날 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벽을, 철벽을 뚫어버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거야, 이 남자분한테, 여자분한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커님에게 3개월 안에 찾아올 기쁜 소식, 엄청난 플러팅과 함께 굉장히 나 자신을, 내 내면을,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나의 그런 관심 분야나 나의 일적인 걸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과의 연애, 우리 만나볼래요? 하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받으신다고 하고요. 정말 정말 늦어도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쯤에는 이미 그 사람과 함께 팔짱을 끼고 손에 깍지 끼고 데이트를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9월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을 이렇게 막 애써 닫지 않아도 부담스럽지 않게 나한테 이렇게 노크를 똑똑똑 해주시는 분한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하면서 아, 내가 매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관심 갖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인연이 더 풍부하게 처음부터 나한테 싹 이렇게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이번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리더 예나입니다. 우리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3번은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해를 기다리는 분도 3번에 맞고요. 근데 이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3번에 가장 잘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재회를 원치 않아요, 혹은 지금 재회할 그런 상대방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다른 번호를 다시 한번 좀 선택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번은 그래서 그런 화해, 다시 시작하는 연애, 이런 것과 관련된 카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표 카드 에이드 오브 완즈, 저는 파란즈라고 편하게 부르는데요. 그 카드가 나왔어요. 그 파란즈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급하게 이렇게 짝대기가 쭉쭉쭉 허공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만 같은 그런 걸 보여주죠. 아주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다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커님 같은 경우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절대 연락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마음으로는 정말 좀 궁금한 마음, 그리고 아직까지 내 감정이 좀 슬프거나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얘는 너무 단호해서 내가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연락 올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굉장히 놀라운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시커님한테 이제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커님께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반쯤 포기하신 상태이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 아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집도 있는 편이고 단호할 때 단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시커님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좀
자기가 원래 일을 좀 집중해서 한다든가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 있잖아요. 뭐 항상 뭐 일 끝나고 운동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이고 내 할 일 되게 잘 챙기고 그럴 것 같은 상대방이었는데 이 상대방이 나 없으면 얘 잘 살겠지? 라고 시커님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모두 올스탑이 된 거예요. 지금 헤어지고 나서. 혹은 시커님과 싸우고 나서 올스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찬히 다시 돌아보게 됐어.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요. 시커님과 이렇게 데이트하고 이렇게 감정 교류하고 이렇게 둘이서 잘 있으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이거저거 정말 많이 시도할 수 있었구나. 왜냐면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정해진 루틴적인 삶을 산다든가, 이미 내가 일군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시를 패스한 분이라든지, 굉장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든지, 지금 내가 안 그래도 할 거 많고 바쁘고 좀 이성적인 스타일이고,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오히려 삶에 있어서요, 시도를 많이 안 해본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근데 시커님과 만나면서는 이거저거 좀 할 수 있었고, 내가 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꽃다발도 사고, 어느 날은 막 차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저 드라이빙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로소 좀 이것저것 잘할 수 있었구나. 그래야지 내가 충만했구나를 오히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커님과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남자분이 연락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좀 성격이 좀 진지하신 분이라 가볍게 엔조이 느낌으로다가 연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거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런 연락을 하시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화해, 재회와 관련된 게 너무 뚜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연락이 오는 건 오는 거고 이 상대방과 만나면 좋을지 안 좋을지는 그건 다시 카드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슈가님은 이 연락을 받고서도 쉽게 마음이 열리시지가 않는다는 카드가 정말 반복해서 나오네요. 되게 카드 정말 많이 펼쳐봤죠. 이게 다 흐름을 따라서 쭉쭉쭉쭉쭉 본 건데,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이 남자분이랑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안 맞는 분이셨네. 이 상대방 분이랑, 그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제 타로를 많이 보러 와주시다 보니까 제가 여자분 입장에서 좀 많이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남자분도 루틴한 삶을 살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 시가님도 일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내 생활 나도 충만하게 살고 있어. 근데 얘랑 다시 만나게 되면 얘는 적극적으로 나한테 어택을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맞춰서 가는 게 맞을지 몰라서 우리 식권님께서 그래서 살짝 이 친구를 좀 받아줄랑 말락. 이 처녀가 어머 이거 가슴이 좀 드러나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자를 이제 좀 잘 다루는 그런 강인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오히려 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상대방 여자분이어도 여자분도 상대방이 더 급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고 나는 마음이 급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좀 상심이 크셔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시 다가왔더라도 우리 시커님은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가 먼저 연락 준 거 고마워. 너 고집 센 거 아는데
나한테 이렇게 연락 준 거 되게 고맙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우리가 친구 관계나 쿨하게 술 한 번 마시고 좀 그런 사이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라는 그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굉장히 동공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 시커님도 이 남자분에 대해서 애정은 충만한데 이 상대방을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연락이 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남자분이 연락을 안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시커님은 처음에는 마음이 좀 골골거렸던 거야. 마음이 아프고, 아, 이렇게 관계가 끝난 거야. 얘를 내가 정말 좋아하긴 했는데. 미련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연락이 안 올 것 같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옴으로 인해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내가 한번 너의 그런 목줄을 한번 딱 쥐는 사람이 드디어 돼보니까 알겠어. 너랑 나는 다른 관계로 만나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남자분이 굉장히 놀라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네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시커님은 새로운 인연을 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맞아요, 우리 시카님. 재회를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화해를 간절하게 기다리셨던 분이라도 아, 이제는 이분을 넘어서서 이분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시커님은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알게 되실 거예요. 아, 오케이. 나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겠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분은 루틴이 좀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연애 자체, 데이트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게으른 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 나 지금 운동해야 돼. 아, 뭐 땡땡아 지금 나 만나러 와주면 안 돼? 이래도 잘 오지 않는 타입 있죠. 예를 들어서 날 외롭게 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하루 충만하게 보내니까 나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 어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랑 성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매지션 같은 카드는 이렇게 보시면 컵, 칼, 펜타클, 완즈 이렇게 타로 카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더 매지션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 연애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가족한테도 잘하고 친구한테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 하면서 내가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이 나한테 새로운 발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새로운 분은 기본적으로 외모도 좋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더 매지션 카드 요즘에 되게 핫한 변우성님 정말 생각나는 카드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훈남이 올 가능성이 높고 살짝 웃을 때 광대가 조금 볼록 나온다든가 좀 그게 되게 귀엽고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는 좀 키가 크고 하얗고 늘씬한 제가 변우성님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정말 변우성님 같은 그런 스타일의 훈남 남자분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을 만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릴게요. 아유 우리 그리고 저기 남성 시커님들 관련 카드도 제가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카드는 굉장히 그 재회를 기다리시는 여자분들과 관련된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화자가 여자분으로 이렇게 자꾸 굳혀지게 됐는데 양해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계속해서 좋은 제너럴 리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 리더 예나입니다. 네,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 말고도 밑으로도 제가 더 쭉쭉쭉쭉 카드를 많이 뽑아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시커님들은 지금 변화가 필요하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좀 일상생활 하면서 기운이 잘 안 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취업준비생이시거나
직무를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슬슬 느끼고 계신 분들,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말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한 길을 우직히 파고 들긴 했지만 이게 금전적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큰 소득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약간 좀 머릿속이 암담해진 상황? 예, 약간 깜깜한 상황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근데 이분들에게 3개월 안에 찾아갈 기쁜 소식은 나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멘토, 귀인을 만나서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일에 제안을 받게 되고 그게 바로 나에게 큰 성과로 이어주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로 이어주는 지름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이게 뽑아주신 대표 카드가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8컵이라고 부르기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에이트 오브 컵스고요. 이게 지금 조명을 하면 이렇게 가져다 댔는데 달 밑에 열쇠가 보이시나요? 이 에이트 오브 컵스는 돌아간 길 끝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길에 문을 딱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다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의 시점인 거고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방향성을 찾는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우리 시커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쪽을 헐끗헐끗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해요. 혹은 아예 취업은 해야겠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 한번 이 카드를 뽑으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일단 내가 좀 지원을 해볼 만한 거에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뽑아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시커님의 이력서를 보고 이런 직무로의 전환은 어때요? 그렇게 제안을 해주실 수 있고 이거에 응하시면은 생각보다도 내가 정말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이걸 지금 내가 이 직무로 계속 해왔는데 더 성장을 해 나가려면 다른 직무로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제시를 먼저 해도 상대방이 그거를 수긍을 해주고요. 내가 그거를 되게 좀 어려워하고 있어도 그런 티를 좀 내시면 그 상대방의 나의 멘토 귀인이 나를 찾아와서 이런 걸로 직무를 변경해 볼래요? 라고 하는 제안을 좀 주신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커님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행동이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뭐 요가라든가, 그런 뭐 이렇게 색칠 뭐 컬러 테라피 이런 거 있죠. 막 만다라 그림 그리기 이런 거라든가 이제 명상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살짝 잠재우실 필요가 있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있다 보면요. 사실 우리 시카님은 정말 하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길을 제시를 한번 해주면 좋을 뿐이야. 그걸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우리 시커님에게는 아주 딱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타로 리딩, 다른 번호 리딩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원래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 시커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 그리고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할까 내가 잘하는 걸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는 우리 시커님은 좋아하는 걸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잘할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택의 카드 나옵니다. 그럼 귀인 분도 그거를 제시를 하실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지금 자신감이 붙거든요. 좋아하는 일은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하는 일을 만약에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고 하셨으면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걸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요 4번 타로 카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껐다 켰다를 좀 반복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해서. 근데 우리 시커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건 변화를 하셔야 되는 카드예요.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변화의 그런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둘러싼 세상의 주파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조금만 가시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거는 일반 타로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건 오라클 카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내가 아닌 다른 상대방, 나를 좀 친밀하게 생각하고, 나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충직한 신뢰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한번 다른 거를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예를 들어서 뭐 웹소설을 쓰시는 분이 지금까지 현대 판타지 글을 써왔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는 감정을 잘 다루는 것 같아. 로맨스 소설 써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이렇게 다른 도화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 주변에 한번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던 걸 잘 지켜봐왔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주변에. 내가 지금 하는 이 길을 내가 만약에 조금 살짝 튼다면 네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떤 길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은 그게 바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이 절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잘 풀리실 수 있고, 우리 시커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그래서 정진을 하시면 8월부터 아까 카드를 뽑아봤는데 8월부터는 진짜 잘 풀리실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약간 길을 트는 거지 절대 아예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달라질 뿐이고 내가 좀 더 그 길을 잘 다룰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을 바탕으로 조금 더 다른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개발 업계에서 테스터를 하시는 분이 개발자로 넘어가신다든가, 방송 작가 일 하시는 분이 PD로 넘어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은 그런 계통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다른 시야,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바탕으로 더 잘하실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실 수 있고, 이런 조언을 주변으로부터 좀 더 받으시면 좋다는 거. 그렇게 되실 수 있고, 취업 운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특히 대학생분들이시면은 교수님이나 이렇게 주변 어른들한테 좀 얘기를 하시면은 나한테 제안을 잘 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로 취업을 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어떡해, 너무 힘드셨나봐. 근데 조금만 참고 버티시면, 이분들은 근데 이직을 완전히 하시지는 말고 너무 이렇게 띡 X자가 나왔죠. 되게 강력한 카드네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회사에서 버티시되 팀을 좀 옮겨보신다든가 해서 완전히 회사를 바꾸신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직무 변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직무 변경은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굉장히 상사가 좋게 봐주기 때문에, 그래, 너 다른 길로 가봐. 다른 직무로 변경해 줄게. 지금 실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다른 뭐 관리급의 일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을 맡으실 수 있게 되고요. 승진도 잘 되신다는 그런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직장에 계신 분은 조금 고민이 많으실 수 있겠지만 좀 잘 버티시고, 나를 이제 신뢰하는 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의 고충을 얘기를 해보시고, 나는 지금 이 일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고 싶다는 거를 내비치기만 하시면 이분들은 이직보다는 승진, 그리고 직무의 결이 변경이 살짝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진짜 그래서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살짝 바꾸신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나가는 길이라는 거.
예. 우리 4번분들 너무 좋은 카드 기운을 딱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풀리실 거고 8월부터는 진짜 쭉쭉쭉쭉 기운이 더 상승해서 정말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더 다양한 제너럴 리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